네, 안녕하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근 헤세드 선교사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영근 선교사를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평가를 하자고 한다면 선교사인 척하지만 결코 선교사가 아니고 실제로 아닙니다. 선교사가 아니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음란한 행동과 그리고 막말과 욕설을 퍼붓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고 거룩한 의로운 선교사인 척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계속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들을 기만하는 행위고 그리고 애국자로 또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진정으로 애국 활동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속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영근의 후원 유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이 중요합니다. 멀쩡한 선교사가 후원금을 유도한다. 이것은 사기꾼이거나 가짜 선교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선교사는 후원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정식적으로 파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후원 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고 다른 타인에게나 후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선교사님들이 계시나요? 다니시는 교회나 아니면 건너와도 아는 분들이나 그분들을 후원해 주는 건 파송을 보낸 교회가 책임지고 후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1차적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되면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교회가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후원교회가 없이 혼자서 선교로 나가버리면 아니 가서 경제적으로 받침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본인이 직접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외국인 신분으로서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파송교회를 후원교회가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식적인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영근 선교사는 여러분에게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죠. 자기 계좌번호를 달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선교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알려진 그 본인의 이미지를 메이킹했습니다. 우파 선교사입니다. 그는 왜 우파 선교사인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관훈 목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기독 우파 분들에게 후원과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영근 선교사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를 알게 되셨나요? 아니면 현재 그 정권에 반대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모습으로 알게 되셨나요? 무조건 이 사람을 알게 된 계기나 과정은 현 정권을 비판하는 또는 이 현 정권에 붙어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누군가를 디스하는 그 영상을 보고 이분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선교사일까요? 선교사님들은 선교하기 바쁩니다. 국내의 일들을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본인의 사역과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곧 여러분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후원과 관심을 받아서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우파코인이라고 하죠. 막말로 제가 저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아마 다른 우파 지지자분들도 저를 후원해 줄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정권을 비판하면서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영근 씨가 이걸 통해서 최근에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고 그 돈을 자랑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자기가 어떤 학교 측에다가 정수기도 기부하고 프로젝트도 기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참 웃긴 게 무엇이냐면 그 기부하는 것도 저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의 사기 행각들을 들춰내기 시작하니까 마치 자기는 선량한 선교사인 것처럼 이 돈을 나누는 사람인 것처럼 쇼하면서 사진 찍으면서 기증했다라고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들춰내니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기부한다라는 모습으로 또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교사라고 한다면 자신이 어떤 후원을 하거나 기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진정한 애국자일까요? 이영근 씨가 스스로 쓴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 날 쓴 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우파로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은 애국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고소고발 같은 거를 이제 당할 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 혼자 날뛰면 뭐합니까? 고소고발 비난은 저 혼자 받는데요. 절 위하신다면 이제 이런 주소 보내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주소라는 건 이 헤세드 이영근 선교사를 지지하는 분들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뭐 비판해달라, 뭐 공격해달라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고소고발 당하니까 자신은. 그래놓고 구독자분들에게는 후원금 받고 우파라고 애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후원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 정관훈 목사 똘마니도 아니고요 라고 합니다. 언제는 광약교회 부목사라고 자칭으로 떠들면서 다녔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정관훈 목사님 부목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광약교회 부목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똘마니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본인이 쓴 글이에요. 본인이 쓴 글입니다. 태국어죠. 본인이 쓴 글 맞습니다. 본인들이 안 싸우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엔 재미있었겠지만 구독자분들이 재미로 보내지 않았겠죠.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보낸 건데 이 사람은 재밌었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로 보이십니까? 정작 고소고발을 당하니까 이렇게 꽁무니 빼고 도망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되는 겁니다. 애국자요? 정관훈 목사님께서는 현재 애국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수감 중에 있으시고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으시죠. 그런 와중에 본인은 이렇게 뒤로 빼는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국에서, 그 안전한 태국에서, 한국도 아니고 태국에서 애국 활동이라고 하면서 정작 그 고소고발 몇 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바로 빠지는 모습,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에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영근 씨? 본인도 알고 있죠. 자신 애국자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돈 버니까 지금 아주 행복할 겁니다. 자, 몇 번 고소 먹으니 바로 꼬리 내리고 정관훈 목사 똘만이 아니라고 부인, 욕먹는 거 충분하다고 애걸복걸. 누가 보면 애국자로서 뭐 고문이나 당한 줄 알겠어요. 그죠? 국정원 불려가서 막 고문당하고 나온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작 명예훼손 고소 먹을 뻔한 거, 먹지도 않았어요. 먹을 뻔한 것으로 바로 꽁무니 빼고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게 이정훈 교수와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정훈 교수가 강경한 이제 자세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도망치는 거,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진정한 애국자라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소고발쯤은 감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라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당장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다면 말이죠. 자, 그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선교사인가? 여러분은 선교사라고 믿고 계실 거예요. 본인이 선교사라고 말하고 있고 태국에서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있고 태국에서 사역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선교사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시면 선교사는 정상적인 파송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선교 교단에서 있는 그 선교 본부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 감독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저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 할래요, 저 예수님 믿으니까 선교사 할래요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언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선교지에서 주의사항이라든지 관리 감독이라든지 어떤 규율이나 규칙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영근 선교사, 자칭 선교사는 GMS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GMS에 소속이 안 돼 있다라는 건 선교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선교사들은 GMS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이거 합동총회에서 소속된 GMS 선교사 이제 선교센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회에서도 제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합동 측에서는 노회 소속이라는 게 있죠, 목사님들께서. 근데 노회에서 제명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또는 이제 정말 문제가 생겨서 제명을 당한 거.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제명을 당하지 않는 이상은 제명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단이거나. 예. 그러면 이제 GMS에서 왜 탈퇴를 당했나? 이거는 정확한 증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 이제 증언이나 녹취 자료가 다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너무 길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전 법적 책임을 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가정학대를 저질렀어요. 선교지로 나갔는데 저 사모님에게 생활비를 정말 조금 주고 나머진 자기가 다 써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선교지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GMS에서 시행하는 이 선교 훈련 과정도 이탈해버렸어요. 가정도 돌보지 않아 해외에 나가니까 마음대로 놀고 있어. 그래서 GMS 측에서 재교육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소환을 시킵니다. 근데 소환을 하고 관리를 받으니까 본인이 가족을 버리고 나가버리고 다시 혼자 태국으로 가버렸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와이프분께서는 당시 한국에서 홀로 귀국해서 혼자서 일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태국에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교지에서 마음대로, 그러니까 애초에 선교사로 보낼 수 있는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인데 선교지에 나가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가족도 내팽겨치고. 이 내용은 GMS 측에서 연결된 내용입니다. 제가 GMS 측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영근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GMS에서 이영근 씨 이름을 알더라고요. 이게 벌써 꽤 오래전 얘기인데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가정의 문제라고 한다면 뻔하죠. 가정폭력이라든지 어떤 가정의 뭐 학대나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무튼 본인 유튜브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다 지어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본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선교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선교지에 대한 어떤 그 GMS 측에서 방해가 있었다. 선교 사역에. 방해가 아니죠. GMS가 바보입니까? GMS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본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선교를 방해하나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기 와이프에게 가족에게 하는 행동, 가족 생활비도 정말 조금 주면서 숨만 쉴 수 있을 만큼 생활비 주고 자기는 나가서 후원금 받은 걸 다 탕진해버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선교사라고요? 아니죠. 그래서 다 탈퇴가 당한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이 사람 선교사 맞는데요? 네, 막 영상에서 보면은 뭐 태국 애들하고 같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다 사실에 근거한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히 보시면 선교 경력이 10년이 넘지만 교회에 항상 애들만 있습니다. 애들만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애들만 있다라는 건. 애들은 섭외하기가 쉬워요. 애들은 돈 주고 과자 주면 교회로 쉽게 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 태국 선교지에 있는 분께서 증언하신 내용이에요. 이 사람 선교지에 교인이 정착이 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영근 씨의 사역지를 보고 맨날 돈으로 애들 데리고 와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교회가 운영되는 척,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인 사역지면 어른들도 아이들도 같이 있어야 되죠. 제가 여태까지 저 단기 선교나 해외를 나가봤지만 다 그랬어요. 어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갓난아기들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주변에 선교사님이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선교 보고 같은 걸 보면 아이들만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이영근 교회에는 항상 아이들만 있어요. 다 보여주기 식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영근 씨 아마 굉장히 뜨끔할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하는 행동이나 전략 같은 거 전 다 알고 있어요. 네, 결국 당신이 원하는 건 뭐죠? 이영근 씨가 원하는 건 후원 받으려고 포장 딱 해갖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영근 씨 채널에 영상이 하루에 2개씩 1개씩 계속 올라옵니다. 정상적인 선교사가 말씀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지 매일매일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됐어요. 뭐 영상을 올리고 싶으면 바로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영상을 올릴 때는 그 자료를 찾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됩니다. 그걸 계속 저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게 다 사실 근거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영근한테 속지 마세요. 후원도 해주시지 마세요.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다 인정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정식 파송 선교사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도 옆나라 일본 가면 일본 선교사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제가 옆나라 일본 가서 어떤 시골에다가 건물 하나 임대하고 아이들 섭외해서 똑같이 해볼게요. 아이들 섭외해서 같이 놀고 뭐 축구 차고 그래요. 그리고 사진 찍어요. 그리고 같이 밥도 먹어요. 사진도 찍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선교사라고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아이들 너무 이쁘죠. 그리고 저는 갑자기 문재인 정권 비판하고 정관훈 목사 지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저도 똑같이 되는 겁니까? 정말 아닐까요? 정말 이영근 선교사가 진짜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영상, 다다음 영상에서 나오는 이야기 들으면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애국자, 태국에서 애국 활동하는 사람 봤습니까? 전 미국에서 애국 활동하는 사람은 봤어요. 미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우방 국가니까 거기서 애국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제 협력해서 미국에 있는 소식을 전하는 분들은 봤습니다. 근데 태국에서, 정말 그 안전한 태국에서 애국 활동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아요. 고소 당할 뻔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고 도망가고 선교지에 열매가 없다고 현지 증언이 이제 전달받았습니다. 애들 데리고 사진 찍어 선교 잘하는 척. 이제 제가 이 얘기했으니까, 저번에는 제가 이 사람이 다 후원금 갈취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어디 가서 저 후원하고 뭐 빔 프로젝트 사주고 정수기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어른도 섭외해서 예배 드리는 척 할 겁니다. 주변에 태국인 현지인들 어른 섭외해서 이제 예배 드리는 척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되진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정상이냐고, 이 사람 좀 봐달라고. 그럼 당연히 이 사람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자, 다음은 이영근 씨가 여고생 10년 전쯤에 여고생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를 자랑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여고생을 쇠파이프로 때렸는데 그게 부러졌다. 이걸 막 자랑하듯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걸 삭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면서요, 이영근 씨한테 이제 사기를 당하거나 이제 속은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사람은 선교사가 절대 아니니까 후원을 멈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요, 거기에 후원할 돈을 가지고 저 광화문이나 정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가셔서 따뜻한 커피를 사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서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